예, 안녕하세요.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1회 3강 시작하겠습니다. 3강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인물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순신 장군의 이제 역사적, 문학적 서사는 대부분 서울에 있었습니다. 물론 한산도라든지 여기도 있지만 우리한테 강렬한 이미지로 오는 것은 서울 생활에서 어렸을 때 병정놀이 가장 강렬하죠. 그다음에 무가에 응시했다가 떨어져서 낙마를 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묶어서 다시 응시했다고 하는 그런 무인으로서의 그 아주 애절하면서도 강인한 그 정신력을 보여주는 무가응시의 서사. 그리고 서울 의금부에 끌려와서 그 국문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백유종고를 하면서도 애국애족의 그 정신을 잃지 않았던 이런 문학적 서사가 서울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이라든지 또는 충무공 전서는 주로 이제 전라 자수로부터 시작해서 임진왜란 시기에 있었던 것이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은 거의 우리가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순신 장군의 얼굴의 형상은 사실 후대의 화가 화백들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순 장군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순신 생가 근방에 살았던 허균이 성소 부부고라고 하는 성소 부부고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자, 이, 이 성소 부부고에 뭐라고 되느냐? 나의 친가는 건천동에 있었다. 서울 쭉 있어가지고 이때 유성룡 그리고 자신의 형 그리고 이순신 원균이 한 공간에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허균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허균의 신문지입니다. 예,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밝은 눈으로 깨어서 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균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성웅이 누구인가? 감히 감히 그 덕을 칭송하는가? 그래서 그 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지극히 어리석고 무식한 거다 이죠. 여기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관찰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성소, 이 성웅이라는 이 성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뭐냐면 항아리를 덮는 그냥 지풀떼기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글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신문이 자장면 받침대로 쓰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 신문의 논조가 편파적이고 이러면 우리가 농담으로 그 신문은 예, 짜장면 짬뽕 그릇 받침대로만 쓸 수 없다. 이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부부고라고 하는 고라는 거 원고란 뜻입니다. 책 이렇게 단행본 글. 그래서 늘 깨우치는 곳, 성소나 늘 깨우치는 곳. 그러니까 허균의 집을 말하는 거죠. 성소. 늘 깬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비판하는데 내 글은 그렇게 칭송할 바는 아니다라고 하는 겸양을 표현한 게 성소 부보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순 장군의 어린 시절이 건천동에서 살고 있다는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성소 부보고에서 유성룡과 허균의 형 그리고 원균, 이순신이 같은 공간에 살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유성룡이 이런 말 했습니다. 유성룡이 말하기를 이순신은 동리이냐라 같은 동네에 살아서 사람이어서 신이 어려서부터 아는데 그는 정말 일을 잘할 것이다. 왜? 지적인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상시에도 늘 장군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건 이제 어린 시절에 봤던 유성룡의 눈에 비친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의 자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끊임없이 무예도 하지만 지적인 능력도 있어서 무엇을 맡겨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천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징비록.
임진왜란을 잊지 말자라 그래서 그걸 기록을 남긴 징비록에 이런 말을 씁니다. 이순신의 자는 여해이며 본관은 덕수이다. 그리고 그는 어릴 적부터,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어릴 적부터 똑똑했고 활발했다. 그리고 활을 잘 쏘아 무과에 급제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칼을 잘 쓰는 것보다는 활을 잘 쏘는, 그러니까 원거리 무기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무엇을 말하냐? 이순신 장군이 해군이, 그러니까 수군을 재건할 때 수군의 역할을 무엇으로 받느냐? 적선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적선과 멀리 떨어져서 포를 쏘고 그래서 적팀을 격침하고 활을 쏴서 그렇죠? 왜냐하면 50m든 30m든 근접거리에서 활을 쏘고 그래서 그걸로 적을 경멸하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전술을 갖추려면 결국은 활을 잘 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부하 장병들도 활쏘기 연습을 엄청나게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23전 불패 신화는 유성룡이 본 바로 이 기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록이지만 이걸로 통해서 그는 어릴 때 활을 잘 쐈다. 그러면 이것은 수군에 가장 적합한 전술이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이순신은 말과 웃음이 적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덕장이기 때문에 떠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굴은 단아해요. 다른 기록에는 그렇지만 얼굴이 단아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부하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뭐 선비처럼 또는 요즘은 아이돌처럼 이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변함없이 늘 한결같다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양하며 근신하는 선비와 같았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잘 동요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게 되겠죠. 그래서 수군들의 해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적의 정세와 적의 능력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격침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순신 장군은 예, 이 수군의 장군으로서 아주 적합한 성격과 지적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징비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태촌 고상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태촌 선생은 이순신 장군과 급제 동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무과였고 태촌은 문과였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해에 같은 시험에서 합격했기 때문에 둘이 절친이었고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통제사가 이제 그 지금의 통제영에서 이런 이제 부하들을 훈련하고 또 군영에서 과거를 볼 때 그걸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태촌 고상안이 거기 내려가서 유성룡은 얼굴이 단하다고 했는데 태초는 뭐라 했냐? 얼굴이 풍만하지도 않고 후덕하지도 않고 예전에는 이제 얼굴이 크고 몸집 있으면 후덕하다고 봤는데 상도 입술이 뒤집어서 마음속으로 여기기를 복장은 아니구나. 그럼 뭐냐? 맹장, 용장 또는 지장 같은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깔끔하고 예리하고 분석하시는. 그래서 이순 장군의 지금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상화는 후대의 화백들이 임의적으로 그린 것이지 아마 태촌 고상한과 유성룡의 두 개를 보면 신중하고 판단력 있고 그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깔끔한 성격의 얼굴이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초상화를 다시 그린다면 이순신 장군의 후손 가운데 대략 40대 몇몇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내서 다시 그려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어린 시절과 이순신 장군의 면모를 이렇게 일부 이렇게 살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순장을 되게 아꼈던 세 번째 아들 이면과 함께 되게 아꼈던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순신 서사의 이 부분이 이순신 장군은 매양 전쟁놀이를 즐겼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건천동은 바로 훈련원이 있고 무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그는 대장이 돼서 언제나 활과 화살을 차고 다니고 아마 유성룡이 활을 잘 쏜다는 것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무인의 기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안이 문과였기 때문에 문과로 준비하다가 아닌 것이라고 판단해서 장인의
권유로 이제 무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비록 나이 많은 어른이라도 의리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으면 화살을 겨누어 눈을 쏘라기 때문에 마을 어른도 그를 무섭게 여겼다. 그러니까 용장적 성격도 있습니다.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려가 깊고 공부를 많이 했고 글을 잘 쓰고 그것은 또 지장으로서 역할도 있었던 겁니다. 이순신 장군을 이러한 여러 가지 면모를 통해서 본다면 그는 점점 성장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제 1회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